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동안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인득 사건 당시 중상을 입고도 주민들을 끝까지 대피시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29살 정연섭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통영선적 선박이 또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역 분쟁이 치열할 땐 관세율과 직결되는 수출입품의 분석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의 분석 기술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 그 첫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에 나타난 안인득은 한치의 반성도 없이 억울함만 주장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안인득이 탄 호송차가 들어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점퍼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안인득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인득 씨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인득의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은 계획 범행 여부. 10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안인득이 조현병과 관계없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흉기 2자루와 휘발유통을 구입해뒀고 당일 새벽엔 시간을 맞춰 나가 휘발유를 사왔다는 겁니다. 반면 안인득 측 국선 변호사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분노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변호인이 발언할 때조차 자신의 억울한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주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과 검찰 진술에 끼어들어 결국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해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사흘 동안 이어지며 선고는 마지막 날인 27일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안인득의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었죠. 당시 얼굴을 찔리고도 주민들을 끝까지 대피시켜 감동을 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29살 정연섭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후 언론으로부터 극찬받고 표창장까지 받았던 정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여 아파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을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정연섭 씨는 도망치기는커녕 불이 난 계단으로 올라가 안인득을 막아섰습니다. 흉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무서웠습니다. 안인득의 흉기에 얼굴을 찔렸지만 정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응급차에 올랐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이제 누가 다쳤다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쳐도 이제 쫓아갔죠, 저는. 정 씨는 광대뼈 골절에 잇몸과 턱이 내려앉고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간 수술과 입원 등 치료를 받으며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준 돈은 하루치 급여 6만 6천 원뿐. 얼굴만 다쳤으니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언론 보도로 결국 휴업급여는 다 받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다시 출근했더니 사고 당시가 떠오르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근무가 힘들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정 씨는 석 달간 무급 휴가를 냈는데 그러자 관리업체는 임시직인 정 씨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채용해버렸습니다. 정 씨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시 쓸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제 실직자가 됐다는 것에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의로운 시민이라며 표창장까지 준 LH는 특혜 소지가 있어 특별 채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부모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정 씨는 전기와 전자계통 자격증이 3개나 있지만 다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찾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집안 이제 생계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던져 주민들을 구했던 정 씨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 옛 동료들은 정의롭고 성실한 정 씨를 누군가 특별 채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무자 역할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직된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밤에 누가 내 몸을 던져가면서 이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1명을 찾고 있는데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장어잡이 연승 어선인 24톤급 창진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5,000톤급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급파했지만 어선은 이미 뒤집혀 표류 중이었습니다. 지난 19일 통영 성적인 연승어선 대성호가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해 11명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고 선박엔 우리나라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 4명과 전복어선을 붙잡고 있던 선원 2명 등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운영으로 된 구명보트가 그냥 이산들 요새는 그냥 아무쪽으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고 그냥 그러고 구명동기를 다 잊고 하니까 뭐 지금 1명이 실종이 됐지만은 나머지는 13명은 다 찾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선장 61살 항모 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선원인 67살 최모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진호는 지난 1일 완도항을 출항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내일 저녁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아침 창진호와 배에 물이 들어와 넘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에서 12일, 3일 사이. 보통 한 12명 전으로 많이 탑니다. 만선을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해경은 현재 실종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처럼 해양사고가 가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체 해양사고 1,991건 중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3,321건, 즉 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가을에 조업 활동이 활발하고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를 방문해 카이가 생산하고 있는 방산 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이는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인 FA-50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 선정 국가가 됩니다. 요즘처럼 무역 분쟁이 치열한 때에는 관세율과 직결되는 수출입품의 분석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분석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다른 나라의 전문가를 양성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네팔, 태국의 세관 분석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름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가 하면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수입 곡물을 세밀 분석하기 위해 주사 전자현미경 모니터를 관찰합니다. 관세청 중앙관세 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주 동안 운영한 분석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We implement in our country by protecting the society, and it helps to make analysis procedure and of the instrument. 지난해 6월 일본과 멕시코, 러시아와 함께 세계관세기구 산하의 지역 분석소로 지정된 뒤 개발도상국 세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분석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됐습니다.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 복제 여부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한 대당 4억으로 국내 주요 기관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품의 분석 기술과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 물품의 정확한 관세 분석은 수출과 무역의 실적과 직결됩니다. 분석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험한 물품들, 국가의 위험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그런 차단하는 역할들을 우리 분석 기술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 관세 분석 워크숍이나 분석 전문 교관 인증 워크숍을 개최해 우리 관세 분석의 위상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진주시 농민회는 오늘 오전 진주시청 광장에서 진주농민투쟁 선포식을 열고 금호못 유원제까지 차량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진주시 농민회는 선포식에서 쌀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게 지불하는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며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취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해군이 남강댐과 섬진강 수계의 급격한 방류량 변화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5년간 남강댐 방류로 강진만 일대 새꼬막과 피조개, 굴 등의 어패류 생산이 급감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영향 조사와 물 이용 부담금 면제,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진주방송국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KBS 지역국 기능조정 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KBS가 경영적자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2019 비상경영계획안엔 진주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국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편성과 제작을 하지 않는 단순한 중계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방송국 폐지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경남행동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당당한 자주외교와 평화를 열망했던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며 당장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자주와 평화를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군사대결을 위한 지소미아를 강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경남 서부권지사는 오늘 통영수도센터에서 통영섬 지역 주민 15명을 시설관리인으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섬 지역은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육지에서 직원이 이동하기 힘들고 특히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접근이 불가능해 주민들을 시설물 관리인으로 지정해 초동 조치를 보고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K워터는 덧붙였습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가 각각 6천억 원과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창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10.1% 늘어난 6,038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함양군은 올해보다 5% 증가한 5,021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군 2회에 제출했습니다. 합천군도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1.1% 늘린 5,87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하동녹차 참숭어가 캐나다에 수출됩니다. 하동군은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현지 수입업체 대표와 협약을 맺고 특수 컨테이너를 통해 매월 5톤의 참숭어 화로를 선적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참숭어를 가공 수출해 물류비를 줄이고 국제수산물 품질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촌교육농장 24곳이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해 최근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권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